저는 원래 요가 강사 출신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필라테스가 가장 붐이 일어나면서 그때 같이 근무했던 요가 강사 선생님께서 필라테스를 추천해 주셔서 그렇게 접하게 되었어요. 이제 요가랑은 좀 다르게 요가는 수련의 목적을 좀 가지고 있으면은 필라테스는 내가 약한 부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또 트레이닝 그리고 전반적인 몸의 개선 밸런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매력을 갖고 이 일로서 가지고 싶다.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내 가족, 친구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되게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해서 강사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체력이 조금 약해서 체력을 키우고자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취미로 처음에는 필라테스를 시작하게 됐어요. 필라테스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좋은 변화들이 느껴져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깊이 있게 공부를 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본격적으로 강사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 원래 운동하는 걸 혼자서 되게 좋아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하는 것도 좋아하니까 운동 지도자 쪽을 하면 적성에도 맞고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필라테스를 좀 찾아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교육과정을 어디 협회에서 진행을 하면 좋을까 하고 몇 군데 센터를 좀 찾아봤었는데 그래서 사실 한 두세 군데에서 운동도 진행을 해봤었거든요. 저한테 맞는 방식으로 운동을 진행을 받고 제가 그대로 수업을 진행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근데 아무래도 리본 같은 경우는 운동 진행할 때도 카디오라는 부분이 저한테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다가왔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리본의 교육협회를 찾아봤을 때 커리큘럼도 되게 사실 처음에는 생리학이나 영양학이나 왜 배워야 되지? 라고 싶기도 했었는데 막상 수업을 진행해보니 되게 회원님들한테 적용시키기 좋은 부분들이 많았었고 그리고 사실 저는 이쪽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취업에 연계된다는 부분이 되게 메리트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본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저도 필라테스라는 거를 접할 때 해부학 과정만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해부학만 알아야 되는 줄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고 그냥 해부학만 알면 수업을 할 수 있는지 알았는데 정작 이제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해보니까는 회원님들이 다이어트를 원하는데 내가 해부학만을 가지고는 이 다이어트를 원하는 회원님께 답을 드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필요로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배움이 되게 즐겁고 그리고 생리학뿐만 아니라 그런 영양학적인 부분까지도 알 수 있었던 부분들이 되게 큰 메리트였던 것 같아요. 리본 필라테스에서. 그런 이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타협회에서는 확실히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약하고 없더라고요. 그런 우리 뭐 해부학 과정뿐만 아니라 운동 해부학도 이런 병변에 대해서 가지고 오는 회원님들이 되게 많은데 정말 기초적인 해부학만 가르치고 거기서 내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따로 별도로 세미나를 들으러 가야 되고 또 돈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에서는 그런 운동 해부학 과정이 있으면서 그런 병변에 대한 부분들도 배우고 그리고 각종 세미나들이 계속 열리면서 그 부분을 내가 부족한 부분을 따로 별도의 그런 추가 지불 없이 배울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그리고 또 영양학이나 또 생리학적인 부분도 내가 필요로 한다면 또 청강 수업으로 또 들어갈 수 있고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해 주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보통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목적이 다양하고 몸이 아파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목적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부분을 케어를 하려면 보다 다양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 주변에서도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보면은 취득 기간도 짧고 배우는 수업 내용도 간단해서 그렇게 얕은 지식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케어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잘못된 방법으로 오히려 몸을 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더 트레이너가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전 개별적으로도 사실 많이 노력하려고 하긴 하지만 회사 쪽에서 그런 역할을 되게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세미나도 분기별로 진행하고 그거에 대한 테스트도 분기별로 진행을 해서 제가 계속 배운 내용에 대해서 복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랩팀 교육 강사분들께서 계속 선생님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제를 잡고 수업을 진행해 주시면서 제가 뭔가 해답을 못 찾고 있을 때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도 사람인지라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저도 모르게 좀 나태해질 때가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도 모르게 회사가 조금씩 저를 끌어주는 것 같아요. 계속 이거 해야 된다 라고 어떻게 보면 좀 부추겨주면서 제가 좀 억지로라도 해야 할 걸 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부담스럽긴 되게 부담스러웠었어요. 아무래도 회원님들한테 실제로 진행하는 첫 수업이다 보니까. 근데 지점에 들어와서 지점 관리자분들도 1대1로 되게 제가 계속 티칭하는 거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해주시고 프로그램 구성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시기도 하셨었고, 애초에 교육 들으면서부터 계속 실전에 투입돼서도 많이 당황하지 않게 연습하는 시간들, 뭐 동기분들이랑도 마찬가지고 다른 교육 강사분들께서도 많이 봐주셨어서 그래도 생각보단 잘했던 것 같아요. 제 회원님 중에 한 분이 병원에서 갑상선 항진증을 진단을 받으셨었거든요. 그래서 약으로 약물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셨었는데 회원님이 약은 먹기 싫다라고 하셔서 운동을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했던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1년 정도 운동을 진행하고 다시 병원에 갔는데 많이 나아져서 약물 치료도 안 해도 괜찮다. 계속 운동을 하면 꾸준히 개선될 것이다 라고 했어서 그 점이 사실 저도 계속 운동을 진행하면서 노력을 하긴 했었지만 그만큼의 성과까지 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기 때문에 좀 생각지도 못하게 되게 보람찼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